볼티모어 메릴랜드 근처의 고즈넉한 마을 출신인 사라는 영어교사와 자동차 정비사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학문적 노력을 통해 빛나는 그녀의 광채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유망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세러는 메릴랜드 대학에 등록하여 자신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에 열중했으며 자랑스럽게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가 제임즈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지적인 카리스마와 야심찬 경제학 학생 여행 요리와 재즈에 대한 공유된 열정적인 로맨스 제임스의 전염성 있는 성격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빠르게 불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낙관주의와 삶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어 그들은 평생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그들은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사랑과 화합으로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세러는 권위 있는 컨설팅 직업을 얻었고 제임즈는 성공적인 은행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전문성과 비교할 수 없는 대인관계 기술 덕분에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식사 후 제임스는 눈에 반짝이는 빛을 발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중요한 계시를 알리며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승진했고 그들이 나에게 그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은행 부사장 세러는 놀라고 전율하며 제임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임즈지만 오스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임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야, 그것이 큰 변화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놀라운 기회이고 나는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 날 우리를 위한 새로운 모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깊은 대화와 숙고를 하면서 이 움직임의 찬반 양론을 신중하게 저울질했지만 기회의 매력이 너무 강해서 희망찬 마음과 높은 기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삶을 꾸리면서 오스틴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볼티모어에 있는 소중한 집을 팔고 다음 장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신뢰는 그들이 품고 있던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볼티모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평범한 창밖을 바라보며 사라는 제임스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나는 이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제임스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나는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과 기회로 가득 찬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로 무장하여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에서 함께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동네에 아름다운 집을 구입했고 제임즈는 그의 경력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팀에서 함께 건설한 목가적인 세계가 오스틴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한 세러와 제임즈는 도시의 매력에 사로잡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완벽해 보이는 숲이 우거진 동네에서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즈 더브는 먼저 새 직장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책임과 직업 전망의 유입에 대해 흥분했지만 세러의 새로운 삶의 현실은 무관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제임즈는 은행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 적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 다소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침묵은 종종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사라가 정원에 참석할 때 사라가 린다를 만난 것은 조용한 오후 중 하나였습니다. 금발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동년배 여성이 집을 나누는 울타리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이웃이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근처에 새로 오셨군요. 저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세러는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안심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더입니다. 저는 세러입니다. 다음 날 만나서 반가워요. 몇 주 동안 린더는 세러의 삶에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린더는 주에 깊게 경청해 주었고 곧 세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린더의 우정이 그녀의 외로움을 줄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에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러 위에는 여전히 슬픔의 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스틴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스틴의 매혹적인 아우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항상 웃는 얼굴에서 행복과 긍정을 발산했던 제임스는 스트레스의 흔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조용한 밤은 사라에게 외로운 밤으로 바뀌었고, 제임스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사무실로 물러났을 때 그가 한때 풍겼던 따뜻함은 예측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러가 알고 사랑했던 남자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어느 날 밤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러는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린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린더는 흐느끼며 제임스가 점점 낯선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린다가 사라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 제임스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다고 말했고,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더욱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바람을 피우고 그의 행동 변화가 결합되었다는 생각은 그녀가 참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린더는 그녀의 눈에 분명한 두려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린더는 세러의 손을 꽉 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러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언과 흐느낌 속에서 두 여자는 보냈습니다. 린다의 집에서 며칠, 몇 주 동안 사라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밤은 제임스와의 논쟁이 심화되고 인내심이 약해졌을 때 사라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린다의 우정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린다의 항상 열려있는 문은 사라에게 위안과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된 폭풍 속에서 살아, 지금 상황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린다는 린다와 함께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라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을 찾았고 자신감 있는 멘토를 찾았어요. 안전한 항구에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러의 희망과 두려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제임스와의 관계와 린더의 각 단어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우정 세러는 린더에게서 그녀의 인생이 닥친 폭풍에 맞서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세러 린더는 항상 세러에게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더와의 우정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외로운 밤마다 모든 논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라는 어느 날 밤 폭풍 속에서 그녀를 인도하기 위해 나침반으로 린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라와 제임스의 집에 걸린 긴장이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제임스는 술에 취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고 중얼거리는 일관되지 않은 말들 한때 사랑했던 그의 눈은 이제 그날 밤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눈 그는 이런 적이 없었어. 린도는 그녀의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라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떨리는 사라의 두 손을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탈출해야 하는 상황. 린다의 말이 사라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탈출.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둘 수 있었을까? 하지만 린다의 변함없는 눈을 보면서 사라는 린다가 옳았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린다 사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그녀의 눈을 가득 채운 결단력을 간청하자 린더는 탈출 계획을 세우자고 대답했습니다. 세러는 안전하고 제임스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린더와 세러는 세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세러와 린더는 린더의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거실 램프에 비춰진 얼굴지도 구석에 놓인 차가운 커피 한 잔과 공기의 긴장감으로 인해 그들이 토론을 얼마나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탈출. 사라,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 린더는 말투가 확고하다고 주의했지만 제임즈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볼티모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더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거기에서 찾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마이애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린다가 눈썹을 치켜떴지만 잠시 후 그녀는 마이애미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신이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제임스는 결코 그곳에서 당신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침묵. 사라와 린다는 탈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라가 마이애미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계획하고 강인하게 전환해야 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러. 린더는 친구의 손을 부드럽게 쥐는 것이 두렵고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녀의 마음은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세러가 떠났습니다. 오스틴에서 그녀는 제임스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이 함께 지은 집을 알고 있던 삶을 뒤로하고 마이애미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안고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라는 첫날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옷가게에서 겸손한 직업을 찾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잠재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옷감과 고객과 교류할 기회를 얻었고 그녀는 패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판매원이었지만 패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세러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혁신적인 조합으로 원단과 색상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소형 전구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오는 오후, 손끝에서 영감이 흘러나오는 아파트. 세러는 자신이 만든 작품 중 하나를 매장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부인. 그녀는 매니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에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밀러 부인이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독특한 꽃무늬가 있는 가벼운 여름 드레스를 입으세요. 정말 멋지네요. 세러는 여기서 그것을 팔아보는 게 어떨지 놀라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몇 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세러는 곧 자신의 창조물을 더워 매장에 더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고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패션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몇 달에 걸쳐 그것을 더 탐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러는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은 긴 밤의 작업과 끊임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각 제품이 판매되고 만족한 모든 고객이 그녀를 강화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브랜드는 마이애미 전역에서 고객을 유치하면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세러는 외로움과 절망을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로 전환하여 경쟁이 치열한 패션 세계에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세러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녀의 새로운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린더는 초기에 그녀를 과거와 연결하는 다 역할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몇 달 동안 린더는 멀리서도 그녀의 삶에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세러는 린더에게 자신의 성취와 어려움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전화로 웃고 울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이야기와 비밀을 공유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러는 린더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매일의 대화가 매주의 대화로 바뀌고 매월 대화가 바뀌었고 린더의 따뜻한 말투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린더. 세러가 전화통화 중 린더의 점점 추워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세러. 린더는 평소에 따뜻함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빠서 통화 빈도가 더욱 줄어들고 대화가 점차 모호해졌습니다. 세러와 린더는 옛 친구를 잃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러는 5년 동안 새로운 도시에서 쌓은 우정으로 강화되어 계속 전진했습니다. 사라가 오스틴을 떠난 이후로 5년 동안의 성장과 성장. 그녀의 패션 분야에서의 일이 확장되어 그녀는 사업상의 운명을 위해 전국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반전으로 그녀는 오스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가기로 결정한 것은 오스틴의 맑고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현지 레스토랑으로 가는 그녀가 조명이 켜진 식당을 지나갈 때 한 쌍의 낯익은 얼굴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광경을 쳐다보자 가슴이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린다와 제임스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한적한 구석에 비치는 샹들리에 빛이 얼굴에 비쳐 편안해 보였고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는 것을 본 충격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방해하는 웨이터 사라가 외쳤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그 식당이 아니라 그날 밤 마음의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순간 그들과 마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와 함께 찾아온 진실을 직시하고 사라는 상반된 감정에 얽혀 괴로워했고 사라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느꼈다. 답이 필요했는데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형사의 수수한 사무실에서 형사에게 고백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회색 옷을 입은 형사,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머리카락과 표정이 풍부한 눈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몇 주 안에 대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사는 완전한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안에 있는 단어와 이미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사라가 오스틴을 떠난 이후로 린다와 제임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앉아 그녀에게 제시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및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여 증거는 사라가 떠나기 오래전에 시작된 배신에 대한 명확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황의 현실은 그녀의 배를 강타했고 그녀는 전 남편의 폭로를 처리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가장 친한 친구는 5년 동안 지속된 불륜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했지만 이제 그녀는 분노와 배신의 물결에 사로잡혀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를 직시할 준비가 된 진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러는 이제 때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결을 위해 그녀는 무거운 마음과 오스틴에서 단호한 목적을 가지고 오스틴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에 탔습니다. 세러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곳이자 제임즈와 함께 미래를 건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린드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노크했습니다. 문 앞에서 사라 제임스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라졌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본질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라는 그녀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여전히 세월의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 당신은 도망갔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목소리가 거칠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뛰어들 권리가 없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칼날처럼 때렸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그녀가 지금 알고 있는 진실과 대조됩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뛰지 않았고 지금은 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치열한 싸움을 벌인 전투였습니다. 세러는 제임즈의 차갑고 비난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확고함을 유지했습니다. 제임즈, 그녀는 린더가 나에게 떠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이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나 당신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술을 마시고 폭력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린더가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러, 나는 화가 났지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라의 말이 그들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말은 사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아직 진실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나는 결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목소리가 차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다른 남자는 없었고 제임스의 얼굴에 불신이 적혀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아래에는 사라가 희망으로 인식한 뭔가가 더 엿보였습니다. 사라가 시작했지만 그녀는 제임스를 방해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라고 도전하면서 그에게 직접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설계하면서 사라는 린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한때 제임스와 공유했던 같은 집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배신으로 오염된 공간입니다. 린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확실히 놀랐습니다. 세러는 시선을 굳게 유지하고 마스크처럼 보이는 미소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더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세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러는 린더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누르고 사라의 말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가차없고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은 내가 린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제임스와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의 한 일에 대해 현대적인 스타일의 거실 한 구석에서 거실 린다가 벽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일그러진 죄책감과 두려움의 그림 린다의 회피하는 눈은 침묵이 방을 삼키는 동안 사라의 시선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결심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린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힘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마스크 린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우라는 그녀의 행동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정은 흐트러졌습니다. 마침내 린다는 경비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원망의 표정으로 일그러졌고 어쩌면 안도의 흔적이었는지 컵에서 쏟아진 독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질투했습니다. 사라 린다는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남편의 완벽한 삶이 부러워요. 나는 제임스를 원했어요. 그는 당신이 그 사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냉혹한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세러를 숨가쁘게 만들었지만 린더는 끝나지 않은 결심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그녀의 미소는 더욱 커졌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린더의 마지막 말 고요한 방에 사라의 마음에 저주스러운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린다의 말은 마치 악의적인 그림자처럼 공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기만과 배신의 잔혹한 메아리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펼쳐진 것은 린다도 사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방의 어두운 구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요한계시록에 의해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린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린다와 그의 배신적인 고백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의 조종에 대한 잔혹한 현실이 그를 주먹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린더에게 다가갔습니다. 린더는 그의 존재를 깨닫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가 말을 더듬는 모든 것이 그녀의 특징을 꿰뚫는 충격. 제임스 이건 내 의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린더 제임스가 혐오감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둘 다 사라와 나, 우리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린더가 숨을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마침내 진실을 알았고 린다가 한 어떤 말도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린다가 여전히 그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속였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망과 슬픔의 표정으로 그는 여전히 윙윙거리는 그녀의 말과 함께 린다를 그의 삶에서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제임스가 사라에게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그의 눈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무겁게 보였습니다. 사라는 그의 말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바보야 내가 필요해 제발 용서해줘 다시 해볼래. 제임스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지만 사라의 반응은 자기 발견의 여정 내내 기른 지혜와 회복력을 지닌 부드러운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임스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용서해줘. 너도 나만큼 속았지만 너에게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변했어. 제임스 나는 성장했다. 나는 강해졌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되었다. 제임스는 조용해졌다. 놀라 그의 눈에 또렷하게 보였다. 사라는 계속했다. 그리고 여전히 신뢰 사이에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보다 낯선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먼저 대면하지 않고 나를 의심하는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나를 위해 싸우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믿으며 자신의 말이 제임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사라는 이제 운명의 뒤틀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잘못된 행동으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이애미로 돌아왔지만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오스틴에서 도망쳐 나온 그녀는 강하고 성공한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며 자신의 잿더미에서 자신을 재창조했으며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에게 고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기의 변화와 자기 발견의 이야기, 그녀가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